이번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윤호중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현충원을 갔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찾아뵙고 저희 당이 더 굳은 각오로 반성하고 쇄신을 통해서 더 새로워진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께는 우리 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굽어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굉장히 좀 이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충원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새로워진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쇄신, 반성, 이게 지금 민주당 비대위를 좀 관통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쇄신을 강조한 윤호중 비대위원장 외에 김영 기자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글쎄 얼굴이 별로 낯익지 않고 심지어 26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현 네.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이 예전에 성착취 동영상으로 유명했던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때 이 박지현 위원이 당시 대학생으로서 이 엠번방 운영자들의 활동을 이제 추적하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본인의 이제 실명을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네. 캠프 합류 후에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제 공약을 내는 등 이제 좀 활약을 했습니다. 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 첫 참가를 했는데 의외로 초보 비대위원장이지만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거든요. 어떤 목소리 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들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 때문에 저렇게 화상에서 비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우선 이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된 인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제외를 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또 꺼냈고요. 네. 또 정치권의 온정주의를 좀 뿌리 뽑겠다 이런 이야기도 꺼냈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 아직까지 사회적 규범을 좀 어긴 정치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학연 지연 등으로 아직 좀 감싸는 이 온정주의 문화가 남아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이 부친상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많이 화환을 보내고 뭐 이런 근조 화환을 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요. 어떤 좀 새로운 개혁을 좀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 박지현 씨를 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이게 내세운 이유는 물론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의 뭐 지지를 굉장히 좀 많이 이끌어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이라는 평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6월 지방선거까지 이 흐름을 그대로 2030 여성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석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 믿고 그 기조라만 가다가는 지방선거도 당연히 필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그냥 단순히 뭐 이대남을 대항하는 이대녀를 집결하고 이런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근본적인 쇄신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웠던 지점은 네.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에게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젠더 갈등들을 정치권이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들이 이거 이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 2030의 그 젠더 갈등들을 네. 우리가 그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혹시라도 그런 갈라치기에 뭔가 달콤한 유혹에 또 빠져드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당연히 역풍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그냥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을 그냥 20대인 여자, 2030 젊은 여성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네.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 민주당을 쇄신하고 또 박지원 위원장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뭐 내로남불의 병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젊은 목소리로 날카롭게 지적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 자체도 본인의 역량이나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제 갈라치기가 아닌 2030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젊은 정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장 변호사께서는 말씀하신 게 이 지금 이 박 위원장을 그냥 이대녀의 대표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 대선에서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대녀의 대표라고 한다면 사실 맞붙은 사람 또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이대남의 대표격으로 지금 두 사람이 맞붙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영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이런 쇄신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소수자 정치로 이제 선거위의 활로를 좀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SNS에 어떤 이대녀에 몰두하면 정의당의 전철을 밟을 거다. 이렇게 좀 꼬집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 소수자 정치는 아무래도 이 페미니즘 같이 여성 의제를 좀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좀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과거 이제 정의당이 어떤 노동과 사회 어떤 좀 넓은 이슈에서 좀 여성 옹호 정책으로 좀 스스로 입지를 좀 줄이는 바람에 좀 스스로 가둬버렸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좀 덧붙이면서 네. 민주당이 이런 절차를 이런 전철을 또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내정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공세를 펼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도 뭐 굉장히 좀 많이 거세게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20대지만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전체 지금 현재까지 8명인데 이 중에서 4명이 2030입니다. 이 비대위원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책임이 가장 큰 분이 물러나야 될 분이 오히려 비대위원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좀 낮게 합니다. 책임이 그동안에 거대 여당의 독주, 네. 임대차 3법부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해찬 계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하는 거 보고 과거 탄핵 때 친박이 손을 안 놓고 당권 계속 들고 공천권 행사를 하다가 계속 국민들한테 채찍 맞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못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하나 또 좋은 점은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네. 비대위원 새로 평가하는데 네. 젊은 2030이 많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그 2030 영향력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시대적인 코드, 젊은이들을 위한다는 코드는 제가 보기엔 잘 읽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2030이 이 50%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잘한 거다라고 고평가를 해주셨습니다.